지금 현재는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빠르게 좀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전도체를 바통을 받아서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꿈의 신소재 테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맥신이라는 테마인데 이제 맥신이라는 이제 꿈의 신소재가 이제 결국에는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될 것이다. 좀 이따가 자니 PD가 또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확실하게 관련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전도체는 일제히 하한가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맥신 테마는 종목이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상한가예요. 휴비스, 나인테크, 코닉 오토메이션, 태경산업, 아모센스 등 거래 대금이 그래도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몇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과연 초전도체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또 강력한 테마가 나오는지 아마 시장에서는 많이 지켜보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심리가 발동한 것 같아. 초전도체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그걸 놓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도 또 뭔가가 꿈의 신소재가 나왔대. 이번에는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매수하는 거죠. 이제 상승 초입인 것 같은데 맥신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일단 모르겠고 사놓고 빨리 공부하자. 사놓고 공부하자라는 지금 마인드로 주가는 일단 먼저 반응을 한 것 같고, 이면에도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니 PD 이야기 듣기 전에 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한 게 이전의 하락과 좀 다른 차트의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지수 차트 기준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중국의 부동산 이슈와 채권, 금리 상승 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 미리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이 나와줬을 때 이전에도 우리 하락 나왔을 때 이때도 엄청 겁먹더니 결국에 다시 다 올리지 않았냐, 이때도 그렇고 다 올리지 않았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털리면 안 되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무서워할 뭐 하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차트를 쭉 둘러봤을 때, 분석을 좀 해봤을 때 그래도 이번 하락은 저번 때보다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의심스럽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워낙 또 매크로에 대한 이슈는 여기저기 다 막 다루고 있잖아요. 뭐 중국이고 뭐 여기저기 채권이고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채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번에 하락을 했을 때는 그래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저점을 어떻게 했죠? 저점을 그래도 올렸어요. 저점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리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의 하락은 지난번의 저점, 즉 한 2530 정도, 20 정도, 그 정도 포인트를 이번에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저점을 낮췄다. 그리고 고점도 낮추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계속 하락하느냐, 뭐 그런 관점은 아닐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과대 낙폭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에 포인트는 그거죠. 우리가 항상 큰 추세를 봐야 되는 게 고점과 저점을 보는데,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이런 파동의 흐름. 다음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2550 정도, 그 정도 포인트에서 혹시 맞고 다시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런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또 주봉을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코스피 주봉이에요. 보시면은 올해죠. 이게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들어서 상승 출발을 시작했어요. 특징적이었던 게 주봉에서의 이 20주선을 거의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이때 깨더라도 바로 일주일 만에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봉 20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 파동을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고점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지 못하고 맞고 하락에 나왔는데, 그러면 박스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점을 이탈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올해 거의 한 7개월 동안 지지를 받았던 주봉의 20주선을 올해 8월에 처음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어졌던 이 단기 상승 추세 라인을 처음으로 이탈한 구간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전에 요 하락했을 때는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실제로 이때도 살짝 겁을 먹었지만 결국에는 반등이 잘 나와줘서 뭐 저는 이 반등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하락 추세는 그 전에 하락과는 달리 확실하게 추세 이탈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엔 이 추세선 상단에 맞고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혹시 차트 분석이나 디테일한 좀 큰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흐름들 자세히 좀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본인의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결국에는 고점을 이제 좀 추세 라인을 좀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충분히 경계감을 가져볼 만하고요. 미국장은 그러면 어떠냐? 다우지수인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단기 지지 라인까지는 왔어요. 즉 전고점 부근에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하겠지만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에 맞고 하락하면은 이것도 추세가 이탈될 수 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미 중요한 라인들을 좀 이탈이 나와주면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왔던 게 진작에 이탈이 되고 나서 큰 흐름에서 보면은 헤드앤숄더의 패턴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여기에서 혹시나 상승이 나온다 한들 이 상승 추세를 과연 돌파할 만한 좀 강력한 호재가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박스권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하락 추세를 이미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변수는 예상이 바뀔 수 있는 변수가 당연히 있겠죠. 중국의 부동산 파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조치가 빠르게 취해지거나 이게 완벽하게 한 번에 해결은 힘들겠지만 좀 더 이제 미루는 방식이죠. 과거에 또 헝다 사태도 미뤘잖아요. 완벽하게 해결을 한 게 아니라 미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지수에 대한 잠깐의 랠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뭐 그런 식의 제스처나 경기 부양이나 뭐 어떤 해결책을 좀 과감하게 내놓으면은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는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해결 방안이나 뭔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투자 심리는 굉장히 위축된 가운데 미 국채까지도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에 이 추세가 꺾인 거를 돌리지 못하고 추세가 지속되려는 성향이 반복되면서 하락 추세를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다 팔고 그만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뭐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고 해도 모든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강력한 몇몇 또 종목들 주도주 테마주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후죽순 여러 종목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가볍게 덜어낼 거 덜어내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좀 과거의 차트론과 좀 다른 수상한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또 꿈의 소재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하고 종료를 해야겠죠. 우리 자니 PD가 오늘 나름대로 또 여기저기 찾아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초전도체는 일제히 지금 하한가 느낌이고 2차 전지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잖아. 제가 좀 말씀드렸던 예상대로 2차 전지도 같이 하락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다 같이 하락하나 했는데 이제 반전이 나온 거지. 맥신이라는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일제히 상한가를 가고 있는 테마주가 있어. 맥신 테마주? 이게 뭐야?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초전도체 수급까지 다 이제 빨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맥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봐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맥신은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 물질로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 여러 금속 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어서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해요. 에너지 저장 특성도 보이면서 이 에너지 저장과 의약품 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밝혀져서 내구성 또한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합성에만 24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현재는 반응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4시간 만에 맥신을 합성을 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고 해요. 앞서 말한 담수화와 폐수 처리 분야,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분야, 마찰 전기, 발전기에 활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며 기체에 민감한 전기 화학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착안하여 암모니아나 아세톤 가스를 감지하는 화학 센서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 지금 저기 채널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지루한데 좀? 어쨌든 우리는 전공 분야가 당연히 아니니까 들어도 솔직히 이해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핵심은 어쨌든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될 수가 있다. 반도체, 전자기기, 뭐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소재인데 대량 생산이 어려웠으니까 활용이 안 됐겠죠.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최근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단정은 아닌데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잠깐만 지금 초전도체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초전도체는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가능성을 좋게 본다고 해도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맥신 이거 더 빠른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에라이 모르겠지만 내가 이 초전도체에 소외당한 그 박탈감을 생각하면은 화가 난다 하면서 다 지금 돌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것도 당연히 주의를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요즘 시장 트렌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쏠렸다가 여기 몰렸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실체가 일단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기대감이 너무 많은 그런 테마를 세력들도 이 떡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작업은 요게 좋겠다. 초전도체 테마로 크게 관계가 없는 테마주들조차 엄청나게 급등하는 걸 보면서 아주 성공적인 장사를 했다고 세력들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심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 타자는 맥신으로 해보자. 장사 한번 해보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정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정말 이 가능성이 열렸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관련 종목들이 진짜로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 우리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관련주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휴비스 같은 종목이 뭐 고분자, 나노 복합재, 뭐 특허권을 보유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 카이스트, 최경철 교수 사회이사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은 기존 맥신 관련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게 있었어. 나인테크는 맥신 관련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원천 기술과 생산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아모센스는 맥신 전기차 충전, 전자파 감소 기대가 된다. 어쨌든 전부 다 뭐 기대, 뭐 이력이 있다 이런 거긴 하지만 원래 테마주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이번에는 과연 이만큼 초전도체 기대감이 좀 끝나면서 오히려 여기랑 시소타기 할 수도 있겠다. 좀 비슷한 소재의 그런 기대감이니까 2차 전지랑 시소타기 하는 게 아니라 맥신이랑 초전도체랑 같이 시소타기를 해야 급이 맞지. 약간 테마의 느낌이 급이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 당분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아마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다들 공부하고 있을 거야. 주말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섣불리 너무 막 예측샷 날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테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 정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닌 거 당연히 아시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의 주 주제는 사실 이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시장이 하락에 따라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의 최근 지수 차트 흐름에서 좀 더 다른 차트 추세 이탈의 그런 포인트들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조건 이게 이런 흐름이 나와서 앞으로 뭐 계속 폭락할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흐름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씩 고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좋은 회사를 싼 가격에 잡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 주가 또 어떤 또 화려한 또 시장이 나올지 벌써부터 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소외감을 받는 느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외받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더 갈 수도 있겠네. 저도 그래서 탑승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또 이게 똑같이 또 반복될 거라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또 약할 수도 있고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은 일단 조심하자.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